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흡광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이제 분석하는 문제인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 단백질, 락토페린과 데페리프론, 요 두 단백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락토페린과 이 데페리프론은 문제 제시된 것처럼 철과 결합을 해서 특정한 색깔의 빛을 흡수해서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락토페린은 철 이온 이제 두 개와 결합하고, 그다음에 데페리프론은 철 이온 3가 이온 이제 하나와 결합해서 어떤 창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데페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단백질이 철과 결합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그때 이 결합체가 여기 나오는 이 결합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락토페린은 이제 철 두 개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데페리프론은 하나와 결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색깔이 나오는데 흡수하는 파장은 여기 보면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455와 495 나노미터에서 각각의 흡광기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락토페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비슷하긴 하지만 495 나노미터에서 약간 더 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데페리프론은 약간 덜 흡수합니다. 근데 상당히 비슷한 양만큼 이렇게 빛을 흡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에서는 락토페린의 분자량이 주어지고 이 단백질은 약 8만, 분자량이 8만이고 큐백 길이는 약 1cm, 1.00cm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이 결합되지 않은 상태, 그 락토페린과 데페리프론은 이 파장의 빛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락토페린 용액을 495 나노미터에서 측정했더니 흡광도 값이 0.480이었다. 이때 용액 중에 락토페린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95 락토페린 용액을 철거했을 때 이제 495에서 495고, 이건 락토페린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만 있는 거죠. 이건 혼합물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락토페린만 있을 때 철을 다 결합을 시켰을 때를 말하겠죠. 락토페린이 철과 다 결합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 결국 말하자면 철이 약간 과량으로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다 붙였으니까 색깔이 보이겠죠. 이때 락토페린 농도는, 이건 비어 람버트 버트에서 이제 A는 입실론 곱하기 B 곱하기 C. 그래서 요 입실론 값이 철과 결합했을 때 입실론 값이었죠. 그래서 495 나노미터에서 아까 4800 퍼몰 퍼 센티미터였으니까, 그리고 셀의 길이는 1.00cm였죠. 그래서 이 값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농도, 락토페린과 철의 결합체의 농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물이다. 자, 그러면 질량 농도, 이건 이제 몰 농도죠. 자, 질량 농도는 1리터당 1.0 곱하기 10의 4승몰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락토페린의 분자량이 약 8만이기 때문에 8만을 곱해주게 되면은, 요 식에서 약 8.0 그램 퍼 리터, 이제 그램 퍼 리터 하게 되면 이제 8.0 그램 퍼 리터고, 자, 이걸 만약에 밀리그램 퍼 밀리터다. 그럼 똑같이 이제 1000분의 1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죠. 8.00 밀리그램 퍼 밀리터. 이제 이게 분석 물질에 포함된 락토페린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락토페린에 포함된 결합된 철의 농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락토페린 하나당 여기선 철이 두 개씩 결합했기 때문에 철의 농도는 여기 락토페린 농도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몰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 농도를 바꿔라. 그러면 여기다가 철의 원자량이죠. 철의 원자량 곱해주게 되면은 11.2 mg per 리터. 만약에 마이크로리터로 한다 그러면 11.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그램 퍼 리터 단위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ppm 단위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그램 퍼 리터, 이게 리터 1리터가 이제 1000g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ppm 쓰게 되면 11.2 ppm입니다. 이게 이제 ppm 단위가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여기다가 DFP 데페리프론을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첨가를 해봤더니 흡광도가 이렇게 두 파장에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455와 이제 495 두 파장에서 흑강도를 얻었는데 그 두 흑강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데페리프론과 그 다음에 락토페린과 철의 결합을 두 결합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흑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각각을 선형 결합하면은 첫 번째 파장이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455죠. 455 나눠서는 이게 락토페린 결합체죠. 이게 3600이고 그 다음에 농도가 X죠. 여기서 이제 락토페린을 X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데페리프론을 Y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 이제 L을 곱해야겠죠. L이 1cm이기 때문에 흑광계수 비역의 법칙에서 농도 곱하기 마지막에 빛의 경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데페리프론은 철 결합체 여기다가 2500 곱하기 여기서 농도 Y 곱하기 1 되겠죠. 그게 455 나노미터에서의 흑광도가 되니까 자 3600X 더하기 2500Y가 0.395. 자 이게 식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의 파장, 다른 파장 495 나노미터에서 얻은 결과 자 이거는 흑광도 값이 0.465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4800X 더하기 2100Y죠. 비업칙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결국 이게 결국 전부 다 이게 A1, A2죠. 각각의 데페리프론과 락토페린과 데페리프론의 흑광도를 두 개를 더한 값이죠. 각 파장에서. 그래서 이걸 더한 값이 0.465다. 그래서 이거는 XY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면은 X 값은 7.5 곱하기 10-5승몰. 그 다음에 Y 값은 5.00 곱하기 10-5승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백질, 락토페린과 데페리프론의 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두 단백질에서 철이 분배되는 백분율을 각각 구하시오 했어요. 철이 분배되는 백분율. 그러니까 아까 이제 락토페린을 우리가 농도를 여기서 X라고 했어요. 락토페린 여기 X라고 하고 데페리프론을 여기서 Y라고 했죠. 그러니까 철은 락토페린 하나당 철은 두 개 붙으니까 철은 E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페리프론 하나 붙기 때문에 철은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농도긴 하지만 어차피 철의 농도와 여기서 이제 철의 농도를 우리가 이제 X, Y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전체는 이제 EX 더하기 Y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EX만큼이 락토페린과 결합한 철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 값이 결국 이제 락토페린에 분배된 철의 비율이고, 그 다음에 데페리프론은 이제 여기서 요거 분의 1 빼기죠. 이게 75%. 그 사람이 75%면은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이 값은 25%가 됩니다. 그 철과 락토페린이 각각 락토페린의 75%, 데페리프론의 25%의 철이 분배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1과 2에서 구한 값으로 실린의 철의 총 몰수가 보존됨을 보이지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X하고 Y를 열립방정식 이거 농도를 다 구했죠. 그래서 철의 총 몰수는 이건 2.0 곱하기 10은 4승몰.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까 철의 총 농도가 이제 2.0 곱하기 10은 4승몰이었어요. 이제 풀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2.0 곱하기 10에서 마이너스 4승몰은 이거는 EX 이거 X 2배죠. 락토페린에 붙은 거 곱하기 2에서 1.5 곱하기 10에는 4승 더하기 Y 이 데페리프론에 붙은 5.0 곱하기 10에서 5승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0 곱하기 10에는 4승몰. 그래서 철의 총 몰수가 보존되는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은이온과 염화은 수용액. 은이온과 염화은 수용액에 대한 평형식. 그래서 이제 염화은이 이거 이제 수용액 이거 이제 빼야겠죠 이거는. 자, 보통 이제 불용성 염인 염화은이 물에 녹으면 다음과 같이 이온들이 이렇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이렇게 나오고 이 값에 대한 KSP 값, 용해도 곱 상수 값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때 요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결합해서 은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 결합해서 이렇게 물에 녹는 이건 수용성 염화은이라서 이건 되게 고체가 아니라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이렇게 있는 형태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 반응에 대한 K 값은 1.6 곱하기 10의 3승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착이온이 이렇게 은이온과 이렇게 염화이온 두 개가 결합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착이온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녹았을 때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은이 다양한 형태 고체로도 있고 은 이온으로도 있고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이렇게 착물 같은 형태로 있는 것들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자 위와 같은 평형이 존재할 때 자 염화은 자 이건 고체죠. 이건 고체 염화은의 용해도를 위 평형식에 있는 화학적으로 나타내시오 했어요. 그럼 이게 녹으면 결국 용해도이기 때문에 녹아서 물에 녹아있는 형태인데 어떤 형태로 있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가 녹으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몇 개 녹았냐 보면 우리가 이게 전체 여기에서 이게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게 녹으면은 녹아서 이제 이게 결국은 형성되면은 이게 다시 염화은이랑 반응해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고 다시 또 이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은이 여기는 은이 은 이온의 형태로도 있지만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수용성 염화은의 형태로 이렇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다 추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왔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형태가 또 은이온이 염화은과 반응해서 이런 착이온 형태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100개 있었다. 이게 뭐 한 개 있다. 사실 이거 한 개는 아니죠. 한 개는 아닌데 이게 100개 있다. 100개가 사실 이거 사실 훨씬 더 작은 양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양에서 이게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요 이제 결국 개수를 세게 되면은 이게 뭐다 이게 전체 용해도가 될 거죠. 얼마가 녹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해도를 위평형식에 있는 화학적으로 나타내죠. 요 반응에 제한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은 염화한 고체가 녹아서 자 이거는 이렇게 은이온의 형태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물에 녹아 있는 수용액 형태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착이온 형태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전체 이 불용성 고체 염화은의 용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다 0이지만 실제로 이게 존재한다면 율로도 은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녹는 채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녹을 수 있는 채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채널에 있는 그 화학종이 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위와 같은 평형이 존재할 때 그죠? 마찬가지죠. 용해도를 이런 값으로 나타내시오 했어요. 용해도를 K 값과 이제 요 염화이온 농도로 나타내시오.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용해도는 자 이거 은이온의 농도 더하기 자 이게 요 이온 더하기 이거죠. 자 그럼 농도는 우리가 농도는 여기서 평형 상수값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처음에 K 그죠? KSP에서 우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두 번째부터는 자 요거는 우리가 K 값이 그죠? K 값이 K1이죠. K1이 어떻게 돼요? AG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AgCl AQ였어. 그러니까 요거의 농도는 그죠? 이거 농도는 K1 곱하기 은이온 곱하기 염화이온. 그래서 이제 요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대로 이렇게 있고. 자, 두 번째 요 착이온에 대한 농도는 마찬가지 요 평형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K2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Cl-에 이거 제곱되고 그다음에 여기선 AgCl2-. 그래서 요 착이온 농도는 K2 곱하기 Ag 플러스 곱하기 Cl-에 제곱되겠죠. 그래서 요 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공통적으로 은이온의 농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은이온 농도로 묶고 결국은 나머지는 1 더하기 K1 Cl- K2 Cl-의 제곱해서 전체를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KSP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AG 플러스를 KSP와 Cl- 농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AG 플러스를 요거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요걸 이용하면 그래서 전체 용해도를 KSP K1, K2 그 다음에 여기서 Cl- 염화이온 농도로 전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세 번째는 0.05몰 여기서 이제 염화소듐 용액에다 이걸 이제 점점 넣어서 이제 이게 침전된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염화이온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침전이 형성될 때 이 농도와 그 다음에 이거의 농도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용해도를 구하라. 이제 두 개를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CL- 농도는 과정 내내 0.50몰로 일정하다고 본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요 음이온의 농도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KSP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KSP 명확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CL- 농도 우리가 알고 있죠. KSP 알고 있죠. 그래서 음이온의 농도는 요 두 정보로부터 바로 계산됩니다. 넣어주게 되면 KSP 나누기 CL- 농도. 그래서 이 값은 3.6 곱하기 10-9승계입니다. 자, 용해도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KSP CL- 농도, 그 다음에 K1 CL, 여기서 이제 염화이온, 그 다음에 K2 염화이온 제곱.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대입해서 우리가 넣어주게 되면, 왜냐면 여기 정보들이 다 K값과 그 다음에 염화이온 농도 같은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염화이온 농도는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K값은 우리가 농도가 일정하게 되면 정확한 값이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1.19 곱하기 10-6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채널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만약에 아까 했던 차기온들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채널을 고려하게 되면은 실제 전체 용해도는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문제도 이제 흑광도를 이용한 이거 분광 적정법인데, 분광 적정법도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농도를 나타낼 때 색을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량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산염기 적정 같은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분광 광도법을 이용한 적정. 자, 그래서 이거 보통 철 적정하는 방법 중에 되게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이 철 3가 이온은 이건 자체가 약간의 이제 노란색, 약간의 옅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노란색을 띠는데, 자, 이게 사이오사이언산 이온과 반응해서 다 유론 이제 이가형 창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창물은 젓갈색, 이거 색깔을 띠게 되는데 이 빨간색이 나타나요. 거의 이게 젓갈색인데 이제 붉은색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 색깔은 이제 447나노미터의 빛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이 흡수를 통해서 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문제에서는 자, 결국 이제 요거를 분석 시약이 요 철 3가 분석 물질이 요 3가 이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이제 과량으로 넣어야겠죠. 요 음이온을 과량으로 넣어서 이걸 전부 다 뭐로 만들어요?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다가 EDTA. 자, EDTA를 넣게 되면은 EDTA 넣으면 EDTA는 금속이랑 결합하기 때문에 여기 이 철 창물 있죠? 이 철 창물에서 EDTA가 이 철 이온을 이렇게 빼옵니다. 빼오게 되면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이 색깔이 붉은색이 점점 옅어지게 되겠죠. 점점 옅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옅어져서 이게 다 쓸 때, 이게 다 떼게 되면 이제 결국 이 색깔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때 색깔이 없어질 때가 결국 우리가 당량점이다. 그래서 표준용해에서 점점 넣어주게 되면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데, 결국 이제 얼만큼 없어지고 그 없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게 이제 직선식이 나타나는데, 없어지는 경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 당량점의 부피를 알 수 있고, 이 당량점의 부피부터 이 철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광도 모니터에서 자, 똑같이 시료를 만들 때 초기 시료 부피 처음엔 이게 20.0mm인데 여기에다가 이건 처음에 이제 이걸 과량으로 넣어준 상태죠. 넣어준 상태 여기 시료에. 그래서 20mm 안에 여기 나오는 이 SCN-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ETL을 처음에는 넣지 않고 1mm씩 계속 이제 부피가 20, 21, 22 이렇게 전체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제 흑광도를 측정한 거죠. 그랬더니 흑광도가 다음과 같이 0.8 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점점 줄어들면은 이게 0이 될 때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아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문제에서 자, EDTA 첨가로 해서 희석을 보정한다 했어요. 이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y는 흑광도, 이 데이터예요. 아까 이 데이터가 이제 요거예요. 요 흑광도 넣을 때마다 이렇게 찍은 흑광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확한 당량점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V0 더하기 V 해서 초기 부피에다가 넣어주는 거. 그래서 결국 전체 부피만큼을 곱해줘야지 돼요. 이게 이제 보정이에요. 보정을 했을 때 결국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점점 줄어서 이제 0이 될 때가 있겠죠. 그 옆에서 이게 X절편이죠.
x절편에 해당되는 게 뭐다? 당량점의 전체 부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찾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 때마다 저기 이 디테일 넣을 때마다 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반응식 보게 되면은 이게 철삼가랑 그다음에 이 음이온이랑 반응해서 이제 이게 다 되는 거죠. 이게 독성 착물이. 그 여기서 이게 이제 결국 EDTA랑 반응해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색깔이 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예. 그럼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인데, 자 이게 자 우리가 이제 농도를 말할 때, 자 농도 말할 때 이제 A는 입실용 곱하기 B 곱하기 C잖아요. 이게 초기에 있던 어떤 그 농도예요. 금속물질 농도. 이거 결국 이제 몰수분의 부피죠. 근데 계속 넣어주게 되면은 되게 넣어주면 결국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없어질 때 없어지는 어떤 속도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 몰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농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도는 몰수분의 부피도 똑같이 증가하게 되죠. 이거 증가하거나 몰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단순히 몰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부피를 항상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초기 시료 부피가 V0예요. 그럼 EDTA를 이만큼 첨가하게 되면 이제 농도가 C, 그 다음에 부피가 이제 이건 이제 V ml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총 부피는 이제 초기에다가 이제 이거 넣어준 부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대1로 반응하게 되면은 자 이건 초기 철의 몰수가 N0예요. 그럼 이게 반응해서 없어지게 되면 이제 NP만큼 없어지겠죠. 그래서 철 3가 이제 이건 이제 SCN-랑 결합하고 있겠죠. 이거는 초기 농도, 초기 몰수에서 이게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이겠죠. 그 다음에 EDTA에 넣었을 때 변화된 양이 요만큼씩 변화하는 거죠. 몰수는. 네? 농도 곱하기 부피.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몰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몰수를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몰수를 생각하고 그 몰수가 농도 또는 흡광도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철이온, 여기서는 이제 SCN-와 결합 형태겠죠. 자, 얘는 초기 몰수에서 요만큼씩 점점 넣을 때마다 계속 감소하는 거죠. 몰수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양은 흡광도죠. 이 흡광도는 뭐에 비례한다? 농도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몰수로 표시하는 게 농도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양만큼 넣어줬을 때 남아있는 철 3가의 몰수가 되겠죠. 요거를 뭐로 난다? 전체 부피로 나눠줘야 돼요. 전체 부피로. 그래서 이게 농도가 되고 여기다가 뭘 곱해요? 여기다가 입실용 곱하기 L, 여기다가 입실용 곱하기 L을 곱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측정하는 A가 돼요. 이게 A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몰수가 주어지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다가 A 곱하기 V0 더하기 VT 토탈 부피를 곱해준 값을 해야지 우리가 정확히 몰수가 줄어든 걸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몰수가 감소하는 거는 A가 아니라, 잘 봐야 돼요. A가 아니라 A에다가 이 값을 곱해준 값만큼 이제 줄어든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Y를 플롯할 때 A에다가 V0 더하기 VT 전체 부피만큼 항상 이제 곱해준 값을 우리가 실제로 그 몰수를 계산할 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값이 이거죠. 즉 몰수죠. 몰수. 그럼 이제 이 값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점점 줄어서 이 값이 같아질 때겠죠. 같아질 때가 결국은 이제 넣어서 그죠? 이게 얼마인지를 얘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VT를 만드는 것은 뭐다? 이게 N0랑 CT 곱하기 VT가 되겠죠. 그래서 이 VT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할 때 그래프는 뭐다?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에다가 항상 V0 더하기 VT 값을 곱한 값을 항상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V0 더하기 VT. 그래서 이제 A에다가 이 값을 곱해준 거, 이걸 곱해준 걸 그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Y가. 자, 그러면 V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줘요? 16, 14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16, 14 이렇게 감소하는 거였어요. 이 4까지 했는데 이걸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지. 쭉 이어주면. 그랬을 때 이거 이제 x절편 값이죠. 이 x절편 값이 V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앞에 설명된 요 식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직선 그래프 이제 직선의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y절편 구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0일 때
0일 때가 16이니까 이건 y절편 이건 16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울기가 음수죠. 근데 1 줄 때마다 2씩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 기울기예요. 그래서 직성식은 16 빼기 2.0 V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게 16 빼기 2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절편 이거 0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건 x는 8이 되겠죠. 그래서 당량점일 때 부피는 8.00mm가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런 분광 강도 적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A하고 여기 부피하고 요걸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요. 반드시 보정된 그래프를 해서 요값에 이제 x절편을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당량점 부피를 구했고, 자 그럼 철의 몰수, 여기서는 철의 몰수가 아닌 거야. 철의 몰수. 그러니까 철의 몰수는 우리가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EDT의 몰농도에다가 당량점의 부피, 이게 이제 C 곱하기 V지. CT 곱하기 VT. 그래서 아까 EDTA가 0.01몰이었고 아까 부피가 8mm니까 8 곱하기 10은 3승 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8 곱하기 10은 5승몰. 그러니까 결국 다 이게 다 몰수예요. 이런 게 항상 적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피에 대한 값을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증가하는 부피에 대한 값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몰수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8.0 곱하기 10은 5승몰. 자, 그 다음에 철의 몰 농도 얼마입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초기 농도잖아요.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철의 몰수를 시료 초기 부피로 나누는 값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 8.0 곱하기 10에 5승몰이 들어있는 거는, 자, 이건 20ml였죠. 그래서 0.02L. 그래서 이 값은 4.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몰이 된다. 이게 이제 몰 농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철의 몰 농도를 말할 때 우리가 몰 농도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ppm이나 뭐 그램 퍼 리터, 그램 퍼 밀리터로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철의 원자량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철의 원자량 곱해주게 되면 4.00 곱하기 10의 3에다가 이제 철의 원자량 곱해주게 되면 이 값은 55.5 곱해주게 되면 이건 0.224 그램 퍼 리터죠. 그러니까 아까 1 mg 퍼 리터가 뭐였어요? 이게 1 ppm이에요. 1 mg 퍼 리터가 ppm. 그러니까 이건 0.224 그램 퍼 리터라는 거는 뭐예요? 224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224 밀리그램 퍼 리터는 이건 224 ppm이 되겠죠. 자, 이것으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